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시황부터 이야기 드려보면 자동차 관련된 거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완성차보다 업사이드보다는 SL이나 에코플라스틱이 업사이드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두 개 리포트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훨씬 더 업사이드가 많았죠.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오른 것만 20% 이상이 상승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들께서 낮은 거에 잘 매수하셨다고 생각하시면 20% 이상의 수익이 났을 겁니다. 자, 근데 금요일 것만 볼게요. 트레이딩 포인트만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금요일날 18% 올랐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8% 정도만 딱 가이드라인을 잡아두세요. 거기다 걸어두세요, 매도를. 선매도 걸어두시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 오게 되면 추세적으로 하락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매도 치신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윗단으로 올라가 존재하는 거 계속 버텨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적어도 말입니다.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은 우리가 항상 테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걸어두시는 연습들도 해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SL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3% 이상 올랐죠. 거기다 그 시초가, 그러니까 가장 낮은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걸어두세요. 3%가 훼손되는 구간.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웹사이트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트레이딩 할 때도 기술적인 부분을 좀 가미해서 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떤 영상에서 주로 다룬다고요? 예, 채널 리뷰 영상 회원 전용 채널에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ST팜하고 칩셋미디어 리포트 드릴 건데요. ST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결과가 별로 안 좋았죠. 잠깐 오르다가 말아버려가지고 리포트 내용이 잘못됐다기보다는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ST팜을 잘 봐주지 않더라. 사실 9월달 들어서면서 매크로 지표 깨지면서 상당히 조정이 크게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과도한 밸류에이션 측정이 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올해 다시 한번 매수 공략 포인트 잡아주셔야 되는 종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후반기에는 칩셋미디어 공략 시점은 언제쯤이 좋을까라는 부분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채널에 우리 유료 회원 Q&A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뭐 진행하다 보면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 어디 물어볼 때 별로 없잖아요. 예, 적은 비용 들이셔서 그런 부분들도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ST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탕화면을 좀 검정색으로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조금 좋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올리고가 생산은 잘하고 실적도 나름 잘하고 있는데 올리질 못하고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또 지난해 매수하실 분 같으면 출구 전략을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새롭게 오늘 ST팜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언제 매수 포인트 가져가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난해 우리가 측정했던 것들이 과거에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PER 배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좋아진다고 그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균 밸류에이션 측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봐주지 않는 거 보면 자, 그런데 올해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 측정 값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려간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이 정도 밸류에이션 봐주는 건 크게 무리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조금 어떻습니까?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 앞으로는 어떻게 돼? 전체 업종의 평균 밸류에이션 쪽으로 저는 고민을 좀 해볼 생각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는 좀 특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지난해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을 때 조금 미스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출구 전략 구사할 때도 그럼 어떻게 전략을 하나 지금 당장 뭐 물타기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OPM 마진, 그죠? OPM 괜찮습니다.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실적도 컨센서스 부합하고 있고 올해 예상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도 개선되고 매출액도 계속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좀 밸류에이션을 너무 높게 과도하게 평가받았다는 것밖에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점들입니다. 자, 그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투자하다 보면 에러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평균 밸류에이션 쪽으로 이제 내려왔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 같이 보다 얘는 특별한 놈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올해보단 내년도가 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일단은 나와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장 카파가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출구 전략을 좀 왜냐하면 내년까지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언제쯤 포인트가 좀 될까라고 찾아보니까 아마 5월달, 6월달쯤에 한번 반등이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가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5월달, 6월달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눌리고 이런 식으로 4분기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을 그릴 수 있는데 전 고점 포인트가 바로 작년에 우리가 평균 매수 단가 구사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안 좋았던 것도 우리가 리뷰해 가면서 다시 출구 전략도 구사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과정 공유 중에서 머니케어 뉴스만이 하고 있는 아주 적절한 내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은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지난 중에 전체 90% 정도는 타겟을 설정했는데 그 10% 안에 들어가는 게 이놈이란 말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전체적인 건 말입니다. 어쨌든 내용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과도한 밸류에이션 이 자체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나 모든 내용들 다 괜찮고 앞으로 파이프라인 진행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것들이 결론이고요. 결론은 다 밸류에이션이라니까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가 5월달, 6월달 이때 이야기 드렸으니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구간에 리포트 드렸는데 주가가 말입니다. 4분기 실적 좋을 거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때요. 괜찮았어요. 그죠? 영업이익도 여기 밑에 보세요. 괜찮잖아요. 정말 괜찮았단 말입니다. 2024년 최고 실적을 거뒀는데 주가는 최악으로 반전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아쉬웠던 부분이다. 그래서 리포트 드렸던 내용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우리가 밸류에이션 값을 너무 높게 주고 얘를 좋게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지금 1분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아요. 그죠? 왜 4분기보다 상당히 안 좋잖아. 영업이익률이라든지 QOQ 대비는 상당히 안 좋게 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들은 2분기부터 개선되는 punk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얘도 올해 같은 경우도 4분기가 가장 좋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는 점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FDA 신약 이 부분 이슈가 이 구간에 걸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월달, 6월달쯤 이 구간에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장표로 생각해 보면 포워드 가이던스로 생각해 보면요. 제가 볼 땐 1분기 때 우리가 실적 발표 나오는 구간이 가장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이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출구 전략은 어떻게 마련하고 새롭게 투자할 때 포인트는 어떻게 잡을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아마 8만원 정도 때 대부분 아마 매수를 하고 계신 분이 가장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물을 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77,500원 이 정도 수준일 것 같기도 하고요. 자, 8만원으로 가정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용 들으시면서 언제쯤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 드려요. 앞에서 제가 포워드 가이던스 이야기 드린 것처럼 1쿼터 실적이 4쿼터 대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쿼터 실적 발표 나올 때 가장 낮은 구간이 더 이상 뭐 내려갈 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투자하는 포인트 하시는 분들은 4월달쯤에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쯤에 예를 들면 평균 매수 단가 조절도 강하게 들어서 컨트롤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구간이 이 아래에서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왜냐면 적정 밸류에이션가까지 거의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간 7만원 정도 수준까지는 평균 매수 단가 맞춰주시면 오히려 올해 안에 수익을 거꾸로 내고 나서 출구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첫 번째 시그널은 뭐라고요? 일봉이 121 2평까지 찔러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 스타트했다가 여기 쭉 치고 올라와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눌려줘서 61 2평 자리에서 반등 올라오는 거, 그 자리. 이쯤에서 해야 되니까 아마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출구 전략 구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일 겁니다. 지금 과감하게 들어가서 매수를 잡고 평균 매수가 7만 원에 나올 걸 예상하든가 아니면 요 4월달, 5월달 이 구간에 다시 눌림 들어오는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매수 잡아가지고 7만 원 이상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해 나가는 그런 부분까지 구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돈에 대해서, 회전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투자라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정리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정리를 했죠. 왜냐면 여기 저점을 갖다 훼손해버리는 순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할 때는 항상 나름대로 그래도 모든 종목을 거래할 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네. 다른 것들이 훨씬 더 좋다. 혹은 이런 것도 있겠죠. 당시에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얘랑 같이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원래 플러스 한 50%날 거를 털어버리기 때문에 플러스 한 뭐 10%이 정도 두 가지 합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리할 때는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야기 드려보면 ST팜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7만원 수준까지는 평균 매수 단가를 조절해 놔야지만 출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보고 있는 것 중에 좀 포커스가 칩셋 미디어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가 40에서 50% 정도 이상의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작년에도 보면 이게 실적이 상당히 뭐 개선된 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흑자 전환한 건 처음에 작년도에 나타난 것 때문에 그 부분을 봤는데, 주가가 그렇게 막 예를 들어서 100%까지 성장해 버릴 줄 전 몰랐습니다. 무슨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제가 그래서 그렇지만 올해는 다시 한번 또 공략 시점이 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집세 미디어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드린 리포트 올리면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종목, 특히 이제 영상 IP에 관련돼서는 독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가 딥러닝도 어떻게 됩니까? 영상으로 좀 해야 되고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자율주행 다 영상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갖다 AI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사의 IP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IP 기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것들도 있겠죠. 다시 AI 분야에 대한 상용화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로열티 매출이나 라이선스 매출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가 칩셋 미디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상당히 간단합니다. 2023년도의 모습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영업이익은 났어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뭐 세전 손익이나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면 흑자가 아니죠. 자, 근데 2024년도는 본격적으로 성장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점은 우리가 좀 봐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조금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여기가 지금 몇 퍼센트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37, 8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PR 배수가 상당히 높죠. 업종 평균은 한 30배 초반 이 정도 됩니다. 그 점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데 밸류에이션을 제가 했잖아요. 전체적인 업종 피어 그룹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낮아지면 싼 거고 그거보다 높고 근데 ST판 같은 경우가 그 부분에서 좀 오류가 생겼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자 일단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뭐 GPU라든지 또 NPU 이런 쪽에서 괜찮은 성장세가 나타날 때 꽤 많은 예를 들면 이익과 성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3년도보다는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면 틀림이 없죠. 왜 본격적으로 이 회사가 준비하고 있던 내용들이 이제부터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쟁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경쟁사하고 이 회사하고 계략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칩셋 미디어 또 세계적으로도 해외로도 보게 되면 중국 거 쓰겠습니까? 중국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경쟁사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경쟁사라고 해야 되나요? 유사 업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수가 상당히 높다. 이거 오류예요. 저는 왜 이런 멘트를 쓰는지는 이해가 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좀 색칠을 좀 해봤습니다. 얘는 지금 현재 2024년도 우리가 좀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물론 실적이 나오면 이게 좀 떨어지긴 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은 좀 저는 과하다 생각해요. 중국에서는 그만큼 돈의 쏠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30, 한 5, 30 초반 이 정도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 성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돈의 쏠림이 나타날 때 워낙 예를 들면 주가가 급하게 오르니까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높은 수준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측정해서 투자하는 게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포인트를 좀 보고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매수를 할 때는 내가 펀드 매니저면 이거 살까? 안 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씩은 해보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좋은 종목인데 매수는 해야지. 언제 할까? 항상 주식을 매수하는 건 언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타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올해 전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4쿼터, 지난해 4쿼터 대비해서 지금 올해 1쿼터 진행된 내용들 자체도 내용은 상당히 좋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우리가 개선이 될 거다. 적절히 이게 이 부분 때문에 주가도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세임 미디어가 4분기 실적이자 발표가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부정 지나고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실제 반영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가 안 들어오겠죠. 부정이 지나고 나면, 야, 이제 이게 저점이네라고 하는 부분들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앞으로 좀 더 좋아지는 부분 생각해 보면, 지금쯤 매수 타임이 곧 도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수하냐고요? 아니요. 좀만 좀 기다려보세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다 하더라도 무조건 매수하고, 매수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셔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표에 지금 박스 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쿼터별로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지난해 요걸 잘 우리가 즐겼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예상치가 마이너스는 나타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단 모든 분야에서 흑자로 전환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핵심 포커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가 제일 싸야 돼요? 4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가 가장 싼 거죠. 지금 구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9점 지나고 나면 매수하셔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정은 괜찮게 받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 점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자리 스타트 라인은 바로 이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122 이동평균선 일봉이 조금 더 눌리거나 뭐 요 근처에 오면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 진행해 주시는데 아직 안 보이는 게 뭡니까? 제가 늘 주장드리는 거 양봉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습니까? 자, 그 점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여기 이런 모습이나 여기 이런 모습들이 들어올 겁니다. 이 모습과 이 모습 잘 참고해 주셔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다 다시 눌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항상 조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 눌리고 들어와 크게 눌리면 점프하고 다시 눌리고 그 다음에 치고 가는 거. 그러면 요점은 좀 버리고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바닥을 체크하는 거고 이 부분 치고 올라가는데 따라가다 사는 건 좀 그런 거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사줘야 되고 여기서도 조금 사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들이죠. 이 구간이 거의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거래하실지에 대해서 잘 좀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빈자리는 바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펀드 매니저 같으면 여기까지 온 주식을 갖다가 기왕이면 여기까지 뚫어주는 게 어떻게 돼? 훨씬 더 탄력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22등 평균선 그 아래쪽에다가 알람을 걸어줄 겁니다. 22,500원 정도의 알람을 걸어줄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걸어두시고 고민을 하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오게 되고 그 윗단에서 올라가 버리면 그때 뭐 바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땐 지금 요 정도 구간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 확장 수축 구간이고 이걸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나타내 버리면 확장 수축 구간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게 벡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121도 앞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위로. 이 구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건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고,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지금 기다리고 있는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바로죠. 122동 평균선 아래쪽에 들어오면 그때는 저는 그때 양봉 보면서 창창 잡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우수 정배열로 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항상 여러분들 고민하실 때 이런 거 있어야겠죠. 손절 라인은 항상 잡고 가셔야 되는 것들이다 라는 부분들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1 이동평균선
아랫단을 회수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121평 아래쪽에서만 잘 잡아주시는 쪽으로 고민하고 일단은 양봉 들어올 때까지 대기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구정 바로 지나고 나면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예, 잽스의 미디어는 지금 실적 발표 나오는 이 구간이 가장 낮은 구간이다. 왜냐하면 전분기에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고질적으로 그렇게 가는 패턴이 조금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패턴으로 움직여가고 있더라라는 부분만 체크해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 AI 분야에 대해서 최근 그렇지 않습니까? 쭉 주가가 같이 올라갈 때 얘도 같이 올라간다는 것들을 잘 판단 내리셔야 됩니다. 좀 버퍼링 좋잖아요. 주가 올라서 축축 치고 올라가고 자 그런 것들 같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 여러분 올해도 지난해도 아마 이맘때 매수했을 거예요. 4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제가 그때 리포트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낮았고 그 이후로 잘 달렸고 올해도 그런 패턴을 같이 유지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즐겨보실 생각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그 두 종목 리포트 드렸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칩셋 미디어 쪽을 보셔라 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여러분들한테 Q&A라든지 리뷰 이런 것들은 회원 전용 채널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스마트폰 관련된 거, HBM 관련된 것들, 지금 종목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몇 종목 추려서 어떤 포인트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또 회원 전용 채널도 좀 보시고요. 오늘도 제가 리포트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다면 회원분들께서는 밑에 댓글 통해 가지고요 Q&A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비가 저녁 때까지 온다고 그러면 퇴근길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내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한테 자꾸 책임 묻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